늘 새로운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언론, 지식교양 전문 채널 시선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슨업 자동차의 모든 것 박진아입니다. 지휘차 편 알아봐야 되는데요. 오늘도 유일통은 이하나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휘차 하시는 분들이 가장 처음 맞닥뜨리는 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자본금 문제예요. 창업도 소자본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지휘차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자본금이 넉넉하지 않을 때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금융권을 어떻게 똑똑하게 이용해야 하느냐, 그걸 알려드리려고 네, 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거 지입차에서 금융권을 이용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 일반적인 내용을 감안하고서라도 금융권을 선택할 때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휘차는 진아 씨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누이 말하는 개인 사업이죠. 그렇죠. 지휘차는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 건데 초기 자본 없이 준비된 자금 없이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위험 요소가 커요. 근데 이제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전액으로 준비를 이제 받아야 된다라는 상황이라면 이율이 높아지면 이자도 많이 내겠죠. 그리고 할부금도 높아지겠죠. 당연히 지불을 하셔야 되는 금액이 점점 높아짐으로써 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순이익금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렇게 완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 안 되는데 유독히 다른 데에서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보통의 회사들이나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분을 위해서라도 그건 진행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자가 높아짐으로써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져가실 수 있는 금액은 한계치가 있거든요. 근데 이율이 높아지고 내가 지불해야 되는 지출 비용이 커지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그냥 직장 생활 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체크포인트 하나를 좀 말을 하자면, 어느 곳에서도 금융권에서 사실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인데 한 군데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된다면 좀 의심을 해봐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이 지입차라는 건 어쨌든 이제 금액이 높잖아요. 금액이 높다 보면 금융권에서도 이제 요구하는 조건 중에서 보증인을 요하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보증인이요? 예, 그러니까 경력이 없으시다거나, 그러니까 이 화물차로 지입차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자를 내서 기존에 업력이 있는 분들은 또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신용 등급이 보통 수준이거나 혹은 업력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증인을 요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도 만약에 지입차를 시작을 하셔야 되고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금융권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면, 내가 또 사업자를 기존에 업력이 없었던 분이라면 이 부분은 또 염두에 두시고 가족분이라든지 도와주실 분을 먼저 찾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라고 한다면, 보증인을 요구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금융사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보증인을 요구한다면 이건 역시 부당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독 한 군데에서만 가능하다, 대신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강한 조건이 있다면 그건 좀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건 것 같아요. 이건 금융사를 이렇게 선택할 때 체크 포인트는 아니지만, 혹시나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매니저가 좀 무리한데도 괜찮습니다, 너무나 긍정적으로 계속 말을 한다면 이것도 오히려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예.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네, 지입차에 대해서 고민 있는 분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코너입니다. 오늘의 상담 이야기는요, 사실 이런 것도 상담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저는 한번 여쭤볼게요. 지입차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50대 초반 남성이라고 합니다. 아들의 권유로 지입차 관련 카페들을 좀 많이 가입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점이요, 대부분의 물류 운수 회사는 경기 지역에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많은 댓글들로 경기 지역 회사들은 조심해야 된다, 사기꾼 회사가 많다, 이런 많은 말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글들을 사실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믿어야 하나요? 아닌가요? 진짜 궁금합니다,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 질문은 참 저도 이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상담을 통해서 많이 듣는 내용이기는 해요. 네. 사실 저는 조금 생소한 질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준비를 하시다 보면 아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아무래도 이 물류회사나 운수회사가 이 경기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아,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권이 네. 가장 많이.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공단이 있는 곳에 꽤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로 지역에도 많고요. 오.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지역에서는 안산의 반월공단과 시화에 이제 그 시화공단이 있기 때문에 안산 시화 쪽으로도 물류회사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회사들도 있지만 나쁜 회사들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상적이지 못한 회사에서 이제 거래를 하셨던 피해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경기권 회사들은 조심해라 라는 얘기들이 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네. 경기도에 운수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맞아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보니까 정답은 그건 것 같아요. 많이 알아보는 거. 직접 부딪히고 많이 알고 발품 팔아서 그렇게 내가 선택하는 선택이 진짜 맞는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급하게 되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매니저의 말에 귀가 더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걸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담 얘기 주신 분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경기도 지역에 믿지 못할 좀 나쁜 회사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경기도 지역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전문 회사도 많다는 거겠죠. 저희 유일동문도 안산에 있습니다. 이렇게 PR을 하시니 저는 이제 빨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저희는 그만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까요? 네. 인사하죠. 안녕. 안녕.